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취준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해답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펙이란. 대체 스펙이 뭐길래? 스펙이 뭔데 이래?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저스펙이라면 뭐 지방 사립대 또는 2점대 학점 또는 취업의 거리가 먼 전공이라면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는지 저스펙 취업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궁금증이 풀릴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스펙이 지금 어떤지,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직무가 어떤지, 어떤 직무를 설정해야 되는지, 내 자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취업 상담하면서 여러분들 궁금증 100% 해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과연 스펙이 필요할까요? 스펙이란 게 중요할까요? 그렇다면 스펙이 뭘까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유형 학생들이 오게 돼요. 제가 상담하면서 현재 취준 상태를 진단하고 또 직무를 설정해주고 어떤 기업에 타겟팅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설정해주곤 하는데 아무래도 상담 처음 왔을 때는 처음 보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담 시에 이력서에 있는 스펙이 기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순한 얘기예요. 스펙이 아니면 어떤 게 기반이 될 수 있을까요? 스펙 타파. 좋아. 스펙 타파. 그러면 뭘로 뽑을 건데? 스펙 타파가 되는 순간 이제 노력이 아닌 정말로 집안 싸움, 부모님 영향력 싸움, 집안 재력 싸움이 될 수밖에 없죠. 스펙이 아니면 뭘로 볼 건데요, 그러면? 외모? 성격? 그럼 어떻게 평가하는데요, 성격을?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게 스펙이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월급을 매달 몇백씩 줘야 돼.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채용한다고 생각하면은 스펙을 안 보고 채용할 수 있어요? 이력서를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인생 살면서 뭔가 열심히 한 게 없어. 어떤 사람은 되게 열심히 했어. 여러분 누굴 뽑을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 뽑아야 일도 열심히 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스펙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의 취준생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취업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취업에 대해 모르거나 아니면 사짜입니다. 사기꾼이 사기꾼. 자, 그런 사람들한테 속으면 안 돼요. 듣기 좋은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펙이 낮으면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취업에 있어서 스펙은 확률적인 영역인 거거든요. 그래서 인기 있는 기업의 경우에 만약에 직무 통합 공채를 진행한다면 그러면 공채 전 직무가 수만 명 이상 지원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류 전형 기간은 뭐 열흘, 2주인데 길어봐야 사실상 지원자 전원의 자소서를 인사팀이 읽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스펙이 좋으면 자소서가 읽혀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스펙이 낮아도 자소가 읽혀질 확률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펙이란 건 무엇이고 내가 스펙이 낮은 상황이라면 소위 저스펙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격할까요? 정량적인 스펙이라는 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 아시죠? 학교, 전공, 학점, 영어 점수, 자격증, 인턴 여기까지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메인이 되는 어떤 스펙이에요. 그 외에 이제 각종 활동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중에서 저는 사실 전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기업의 경우라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전공을 직무에 맞게 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자격 요건에 이런 전공이라고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공대가 취업이 잘 되는 이유 아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다녔던 회사 중에 한 곳이 동기가 200명이었는데 180명 이상이 공대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문과 직무는 어지간한 부서들마다 다 부서당 한 명씩. 어디가 취업이 될까요? 취업에서 전공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맞고 문과 직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놓고 상경계만 뽑는다고 자격 요건을 해 놓은 곳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 취업과 무관한 특히 문과 전공들의 경우에는 취업에 있어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어떤 특정 전공들은 그 전공 이름만 들어봐도 '너는 사기업에 취업할 생각 없이 들어온 거구나.'라는 판단이 들 수밖에 없는 전공들이 있어요. 물론 학생들은 할 말이 있죠. "내가 그런 거 알고 들어왔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 점수에 맞춰 줬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다릅니다. 필요한 전공을 뽑는 거죠. 취업 상담을 신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 전공에 어떻게 취업을 하죠 이런 거 제가 정확히 맞춤형 설계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학점. 학점의 경우에 뭘까요? 취준생의 성실도 측면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죠. 사실상 여러분들 경영학과에서 인사관리 배운다고 실제로 회사 가서 인사 업무하는 데 도움되는 거 아니거든요. 문과 직무는 캐릭터예요. 대부분 문과 직무는 그걸 전공했다고 딱히 그렇게 도움되는 게 없는데 그런데 경영학과가 인제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경영학과 취업이 잘 되는 이유는 사실상 일을 맡겨 놓으면 뭘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맡겨 놔도 다 잘한다는 거죠. 이런 느낌이에요. 비즈니스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팀플하고 또 이제 경영적인 관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계속 학교 생활을 인제 수행을 하는 게 기업에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거고요.
거기서 딱히 뭘 대단한 걸 배워서 경영학과 인기 많은 건 아니에요. 뭐 재무, 회계 이런 쪽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문과 지문은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회사 일은 다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학점은 왜 중요해? 자, 성실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과에서 인제 4점대 넘는 사람들 한번 봐요. 선배든 후배든 간에. 어때요? 진짜 치열하죠. 출결, 과제 수행, 다 놀고 싶을 때 시험 공부 등 성실하게 책임감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을 다 수행한 친구들이잖아요. 내 돈으로 월급을 줘야 된다면 어떤 사람 뽑겠어요? 4점대 넘는 사람을 딱 보면은 '이 친구 진짜 열심히 살았네. 회사 와서도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1 학년 때 무슨 학점 아무 필요 없다는 선배들의 헛소리를 들은 학생들 다 후회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자격증 경우에는 사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돼요. 규모가 되게 큰 기업이면은 사실상 전문적인 라이센스가 아니고서는 자격증이 취업 합격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와서 최소한 7-8 년, 10년 이상 일을 시킬 사람을 뽑고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시키는데 이 자격증이라는 게 전문직 라이센스가 아니고서는 이런 어떤 자잘한 자격증보다는 이 사람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데 다만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인력 운영이 유용하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직무와 조금이라도 연결돼 있는 자격증이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자격증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관심도예요, 관심도. 내가 이 직무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내가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땄어. 전공이 사회복지학과예요. 근데 금융 관련 자격증을 땄어. 어때요? 채용 담당자가 읽어볼 때 '아, 이 친구는 사회복지학과지만 금융하고 관계없는 전공이지만 금융에 관심이 있어서 자격증을 땄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자격증은 전문직 라이센스가 아니고서는 관심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턴인데 인턴 사실 그래요. 인턴에 목숨 걸 필요 없긴 해요. 인턴의 경우에는 인턴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취업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주진 않죠. 여기 회사 한번 다녀봐요. 다녀보면은 인턴한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걸 했고 안 했고가 그렇게 취업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인턴 경험을 자소서에 전략적으로 녹여내고 특히 경력 기술서 인턴 내용을 기술해서 본인의 업무 이행 능력과 비즈니스 라이팅 능력을 어필할 수 있으면 그건 큰 무기가 되겠죠. 갈수록 중고 신입이 인기가 있어지고 있는데 근데 신입 채용에 내가 인턴 했던 경험을 경력 기술서로 멋있게 써냈어. 그거는 아무래도 채용 담당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차별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인턴을 했냐보다는 했으면은 했어도 제대로 정리 못하면 큰 의미는 없어요. 했다면 그걸 굉장히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과연 저 스펙은 어떻게 합격해야 될까요? 자, 그렇게 스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학교, 학점, 전공, 지방 사립대거나 이점대 학점이거나 전공이 이제 뭐 체육 쪽이거나 철학 쪽이거나 이제 아예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하고 상관없는 전공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취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스펙이 그렇게 중요하면은? 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가 있죠. 스펙이 좋으면 자소서가 읽혀질 확률이 높은 것이지만 확률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낮아도 읽혀질 확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요? 한 군데만 합격하면 됩니다. 10군데 합격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엔 확률의 영역인데 서류 전형이란 게 결국 자소서 달리는 건 판타지예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다 읽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서류 전형에는 자소서를 읽어볼 확률이 있고 읽었는데 뽑힐 확률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정말로 잘 쓴 자소서 경력교수를 내야 되겠죠. 내 스펙을 극복할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자소서 경력교수를 넣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많이 넣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는 뭐야? 진짜 잘 쓴 걸 만들어서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한 열 몇 개 넣고서 다 떨어졌다 이럴 거면은 자기가 스펙을 올렸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많이 넣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읽어보는 대기업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합격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내가 적당한 퀄리티, 내 스펙을 극복할 수 없을 만한 퀄리티의 자소서 경기서를 쓴다면은 읽어봐도 바람에 허이허이 날아갈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써서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꾸준하게 지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스펙 이상으로 중요해요. 스펙이 정말 좋아도 취업 시즌만 되면 위축돼서 막 지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어때요? 패스만 열심히 하고 평생 패스만 하다가 슛도 안 넣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지원을 열심히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 학생들도 보면은 첫 번째 학생이 인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2점대 학점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좌절하고 취업 포기하려는 학생이었는데 어떤 곳의 재무팀으로 합격을 했어요. 2점대 학점인데 그리고 그 아래는 어때요? 이 친구는 지방 사립대에 학점은 3.0 몇이지만 치열한 경쟁이 없이 입학하는 지방 사립대에 들어갔고 그래서 직원이 뭐 10 명도 안 되는 곳에서 7 개월 일하던 학생인데 중견기업 인사팀으로 면접을 보기도 하고 직원 수백 명인 곳으로 인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얻었거든요. 이게 자소서와 경력 필서의 힘입니다. 퀄리티의 힘이에요. 교부생으로 붙었다는 학생은 밑에 합격하는 거 봐요. 이 친구가 전공이 체육 쪽이에요. 그래서 인제 저랑 자소서와 경력 필서를 싹 다 갈아치웠더니 지금 합격한 데만 봐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써서 정말 많이 넣어야 돼요. 요 멘탈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컨설팅하면서 학생들한테 인제 매주 관리하면서 원서를 넣을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거든요. 취업이라는 게 정확히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강점을 부각시켜서 보고 어느 회사에서 여러분들의 약점만 보고서 그냥 필터링 해 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친 듯이 넣어야 돼요. 중소기업 떨어졌으니까 대기업 안 되겠지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문과생이라면은 취업 시즌에 최소한 30군데, 40군데, 50군데 넣어야 돼요. 정말 잘 쓴 자소서로. 알았죠? 자, 그게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한 방법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취업 준비는 결국 마케팅의 기간입니다. 스스로 지원 기업에 얼마나 필요한 인재인지를 어필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 학점, 전공, 뭐 학교를 바꿀 수 없어요. 이미 졸업을 한 상태라면 스펙은 정해진 상태니까 해야 할 것은 퀄리티 있는 자소서 경력서를 작성해서 본인을 마케팅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 자소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찾아오세요. 내가 어디 지원해야 되는지 그래야 가능성 있는지 내 직무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 분들 다 찾아오시면은 직접 보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저도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 등대가 될 수 있는 어떤 상담을 진행해 드릴 테니까 찾아오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의 스펙을 더 부각시켜 줄 만한 여러분들한테 날개를 달아줄 만한 그런 자소서 경력서를 꼭 작성하셔서 굉장히 많은 기업에 꾸준하게 멘탈 관리하면서 넣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오늘 마치겠습니다.